안녕하세요. 닉시작의 주식공부입니다. 우선 경고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주식 매매는 여러분의 심신을 해칠 수 있으며 공부는 재밌지만 실전은 어렵다는 걸 꼭 명심해주세요. 오늘은 기술적 매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대부분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혹시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이버전스란 사전적인 의미로 발산을 뜻하는데, 즉 서로 수렴이 되지 않고 퍼져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주식에서의 다이버전스란 주가와 보조지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각자의 의견 차이가 발생되는 걸 의미하죠. 이러한 다이버전스에도 몇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적인 다이버전스, 그리고 과장된 다이버전스, 마지막으로 히든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과장된 다이버전스와 히든 다이버전스가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일반적인 다이버전스입니다. 일단 종류별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식에서 다이버전스라고 말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다이버전스를 말합니다. 가격의 고점은 상승하지만 지표의 고점은 하락하는 걸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가격의 저점은 하락하지만 지표의 저점은 상승하는 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가격과 지표가 확실히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장된 다이버전스는 가격의 고점은 그대로지만 지표의 고점이 하락하는 걸 과장된 하락 다이버전스라 부르고, 가격의 저점은 그대로지만 지표의 저점이 상승하는 걸 과장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일반 다이버전스에 비해서 가격과 지표 간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약한 다이버전스라 볼 수 있고, 그래서 부풀려진 과장된 다이버전스라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히든 다이버전스입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다이버전스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가격은 하락하는데 지표가 상승하는 걸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라 부르고, 가격의 저점은 높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은 낮아지는 걸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 부릅니다. 히든이란 이름 때문에 뭔가 강력해 보이고, 설명 또한 일반 다이버전스보다 우선시되고 강하다고 나와 있어서 정말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 모습이고, 어거지로 찾았다고 해도 앞에 두 다이버전스처럼 추세 반전형이 아닌 추세 진행형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에서는 별 효용성을 못 느꼈습니다. 다이버전스를 찾는 이유는 추세 반전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건 일반적인 다이버전스, 바로 하락과 상승 다이버전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어떠한 지표를 대입해서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스토캐스틱, MACD, RSI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한때 고승덕 변호사가 마법의 지표라고 아주 극찬을 했던 스토캐스틱을 사용할까 했었는데, 저는 차트가 지저분해지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가장 간단한 RSI를 대입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럼 RSI가 어떤 지표인지 살펴봐야겠죠. RSI는 1978년에 와일더라는 사람이 기술적 거래 시스템에서의 새로운 개념이라는 자신의 책에 처음으로 소개된 그런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구하는 공식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긴 하지만 사실 제가 영어와 숫자는 너무 약해서 잘 모르겠고, 쉽게 풀어보자면 특정 기간 동안 상승한 종가의 평균과 하락한 종가의 평균을 나눠서 상승이 얼마나 했는지를 보는 그런 거죠. 보통 14일의 기준값을 많이 사용하고 0에서부터 100까지의 눈금이 있으며, 지표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도한 매도 상태를 나타내고 지표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도한 매수 상태를 나타냅니다. 와일더는 자신의 지표 RSI는 가장 특별하고 유일한 특징으로 변동 실패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변동 실패는 고점에서의 변동 실패와 저점에서의 변동 실패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점 변동 실패, 탑 페일러 스윙이라고 부르는데, RSI 70 이상 고점의 상승 추세에서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할 때 발생하고 직전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걸 말합니다. 차트로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이죠. RSI 70 이상의 고점에서
2번 고점이 1번 고점을 뚫지 못하고 A 동그라미에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주가에서 보면 별표 쳐진 A 동그라미가 고점 변동 실패로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중요한 봉이 되는 거죠.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B 동그라미가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추세 전환을 알리지만 RSI 지표에서는 그보다 빠른 A 동그라미가 추세 전환을 알리는 봉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 같네요. 이번엔 저점 변동 실패, 즉 바텀 페일러 스윙을 보자면 RSI가 30 이하의 하락 추세에서 새로운 저점을 기록하지 못할 때 발생하고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할 때를 말합니다. 차트로 보자면 이러한 모습이겠네요. 2번이 1번의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전고점을 돌파한 A 부분이 저점 변동 실패, 즉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주가를 보더라도 별표 쳐진 A 동그라미를 보자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첫 번째 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일더가 말하길 일반적으로 과매수와 과매도의 영역으로의 첫 번째 이동은 단순한 애고편에 불과하고 오실레이터가 두 번째 위험지역, 즉 두 번째 과매도와 과매수권으로 이동했을 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두 번째 위험지역에서의 새로운 고점 혹은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 못한다면 추세의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포지션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RSI의 50선은 중간값으로서 반전 시에는 지지선으로 그리고 반등 시에는 저항선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상승 추세일 때는 80선이 과매수권으로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는 20선이 과매도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럼 다이버전스와 RSI의 변동 실패 이 둘을 합쳐서 살펴보도록 하죠. 둘 다 추세의 전환을 알리는 그런 신호라서 둘이 합쳐지면 조금은 더 강력한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겠네요. 80분봉 차트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부분에서 주가와 지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RSI를 보면 2번 저점이 1번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A가 나오면서 저점 변동 실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주가에서의 A 동그라미 봉이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봉이 되는 거죠.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큰 동그라미를 보면 주가는 하락하지만 지표는 상승을 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A 동그라미에서 RSI의 저점 변동 실패가 나오면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보도록 하죠.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지표는 점점 하락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RSI에서도 고점 변동 실패가 나오면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A 동그라미가 의미있고 중요한 그런 봉이 되겠네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는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였는데 지표의 고점은 눈에 띄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RSI를 보자면 1번보다 2번 고점이 낮고 전저점을 이탈하는 A가 나오면서 고점 변동 실패가 나왔습니다. 주가에서 A 동그라미 봉이 지금부터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봉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또 뭔가 그럴싸해 보이죠. 하지만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차트들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 차트 자체의 패턴만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순히 다이버전스 하나만 보는 것보다 함께 보는 보조지표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한 전체적인 큰 흐름도 함께 파악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매매법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15분봉 차트입니다. 주가와 지표가 함께 하락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주가는 점점 아래로 떨어지지만 지표는 점점 위로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고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와 함께 A 동그라미에서 RSI의 저점 변동 실패가 나옵니다. 이 둘의 조합은 정말 너무나 막강하죠. 그럼 주가의 봉을 보자면 A 동그라미 별 펼쳐진 봉이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암시하고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봉의 저점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 모습을 보면 다행히 기준봉의 저점을 지켜주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RSI 지표가 3번의 과열권에 진입을 하지만 딱히 눈에 띄는 다이버전스는 보이지 않네요. 그 다음 시간이 계속 흐르니 드디어 주가와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니 잘 안 보이니까 보기 편하게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조금 더 보기 편해진 것 같네요. 아무튼 하락 다이버전스와 함께 A 동그라미에서 RSI의 고점 변동 실패도 함께 나왔습니다. 즉 저 부분에서부터는 추세가 하락으로 접어들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하는 거죠. 그 뒤로 주가를 살펴보니 하염없이 아래로 쭉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마법의 매매법 같기도 하고 정말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신기하죠. 하지만 하락 끝자락 부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와 저점 변동 실패가 나오지만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하고 한 번 더 밑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단순히 그림과 패턴만 가지고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되고 전체적인 큰 흐름도 함께 살펴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상위 차트인 일봉을 살펴보니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네요. 큰 차트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추세가 꺾이니까 아무래도 하이 차트에서도 추세 전환을 못하고 그냥 아래로 하락을 했었나 봅니다. 아무튼 신호와 함께 추세가 변하는 그런 모습과 신호가 나왔지만 추세를 전환시키지 못하는 모습까지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공부하기 좋은 그런 차트였습니다. 제가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만들며 저에게는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공부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영상을 자주 못 올리지만 항상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일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닉시하게 주식공부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